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몰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구독, 좋아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만은 별로 힘차지 못하죠. 요즘 기분이 아주, 저도 그렇고 우리 전우 여러분들도 그렇고 찝찝하고 아주 씁쓸하고 아주 좀 멍멍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배경화면을 좀 이렇게 밝고 태양이 떠오르고 이런 동해안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2023년도에는 희망과 가슴 벅찬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저는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은 조금 기분 나쁘게 넣었죠. 국민의 뽕당입니다. 탈피 3탄은 우리가 항상 그렇죠. 24년도 총선에 올인하자. 그러니까 24년도 총선이 아주 먼 얘기 같은데요. 이제 1년 한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1년 4개월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당에서는 곧 지금 3월 8일 날 전당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바로 코앞에 와 있죠. 지금 국민의 뽕당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58년간 믿어온 보수당이 보수당에서 우리가 얻은 거나 받은 거나 혜택 받은 게 개코도 없어요. 이놈들한테 우리 이용만 당했지. 제 1탄에서 말이죠. 서른의 뽕당, 그래 서른한테 참 뻥치기 당이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된 거지만은 아직까지 물론 특별법이 아직까지 며칠 남아 있죠. 금년도가 후기 국회가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며칠 있지만은 희망이 거의 절벽이죠. 기대하기 어렵는데 우리 지금 의제는 전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의제들은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가망이 없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 서른의 뻥당 용산 대통령실의 뻥약 똥약 공약이 아니고 똥약이죠. 그거 2탄인데 1호 2호가 이제 3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탈피 3탄은 그야말로 국민의 뽕당 방구 뻥 끼는 그런 구린 냄새만 풍기는 그런 국민의 뽕당을 우리가 지금까지 58년 동안 우리가 믿고 후원하고 지원하고 살아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개조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허경영 또 우리가 뽕당이다 했는데 이제는 허경영도 사실 제고해 볼 필요할 그런 아주 새로운 시대에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하는 걸 떠나가지고 정치는 예술이다. 인간 최고의 예술이다로 한번 승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를 잘하면 아주 좋은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정치를 못하면은 똥당, 뻥당, 뽕당 이런 당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야말로 정치를 잘하면은 인간 최고의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정치입니다. 정치는 아주 예술이에요. 근데 예술인데 이걸 예술을 아주 더럽히고 있는 놈들이 많죠. 그 정치를 이용하고 정치를 아주 나쁜 쪽으로 악용을 해가지고 전우들을 팔아먹고 저거들 몰입에 배나 채우고 말이죠. 이런 악당들의 정치를 이제는 우리가 잘 이용을 해야 돼. 거기에 같이 이용당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걸 잘 이용을 해야 돼. 이용하는 방법을 지금 점차 연구를 해야 돼. 지금 당장 방법이 나온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좀 연구를 해 나갑시다. 같이 우리가 해 나가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지금 시작을 한번 해보는데요. 이제부터 우리 정치에 한번 슬슬 빠져 들어갑시다. 우리가 정치를 지금까지 너무 모르고 정치를 도외시해옴으로 해서 정치에다가 이용만 당했지 우리가 이용을 할 줄을 몰랐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용을 당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이용하는 입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용하기가 쉽지 않죠. 저 몰입애들 사기꾼 같은 놈들 이런 놈들을 우리가 이용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거기 우리가 이용당할 확률이 99%죠.
그 1%를 앞으로 99%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을 한번 최대한 우리가 강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오늘은 그 정치는 인간 최고의 예술이다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번 주에 그 전우 여러분들이 후원이 제가 그 좀 전우 여러분들 도리어 후원해주고 위로해줘야 될 텐데 전우 여러분들이 도리어 그냥 저한테 이렇게 위로해주고 후원해줘서 정말 그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만은 오늘 감사하신 분들 이번 주에 들어오신 분들만 제가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강석 전우님, 한상천 전우님, 임영묵 전우님, 양재숙 전우님, 김호중 전우님, 이준규 전우님, 양한용 전우님, 이성영 전우님, 조동희 전우님, 김영식 전우님, 오늘 박상옥 전우님 이렇게 뭐 만원에서 2만원, 5만원까지 각각 그 성의껏 참 보내주시는데 정말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이것도 매월 정기적으로 자동 이체를 은행에 가서 일부러 해주시고 하신 전우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고요. 제가 이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거는 참 제가 일일이 다 한 건 한 건 다 해드리고 싶지만은 조금 뭐 제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년이 지나신 분들 우리 가입자 그 구독 그 가입하신 스타 클럽에 가입하신 그 9스타 중에 는 1년이 지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1년 지나신 분하고 또 이렇게 매월 이렇게 저한테 넣어주시는 분이 1년 지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저한테 주소를 이 전화번호 아래 전화번호 010-4087-9788 이 전화번호로 주소하고 주소하고 이름하고 뭐 이름은 다 제가 등록이 되어 있지만은 혹시 등록 안 되신 분도 계시니까 이름하고 성명하고 주소를 넣어 주시면은 제가 기념품 뭐 약속하지만은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스타 클럽에 대해서는 이글스타에 걸맞는 그 하고 또 기타 제가 간단한 선물을 준비해 놨으니까 문자를 주시면은 주소를 주시면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개묘년이죠. 개묘년 내년도에 1월달에 제가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개묘년에는 개묘 그럼 토끼띠 해죠. 토끼 개묘년에는 검은 토끼라고 그래요. 검은 토끼. 내년에는 흑묘,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검은 토끼해는 재수가 좋죠. 검은 거는 그 물인데 개수는 계곡물이고 맑은 물이고 깨끗한 물이고 이런 물이 우리 나무에다 이렇게 물을 주는 그런 운기가 있는 해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해입니다. 내년도는. 그래서 내년도는 여러분들 뭐 이루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갑진 2024년도는 갑진년이 돼요. 갑진년은 푸른 용이죠. 청룡이죠. 우리 해병대 청룡의 해가 2024년도입니다. 우리 해병대 아저씨들 청룡의 날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 뜻에서 일단 안내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해야 돼. 정치와의 전쟁을 하기 전에 작전을 짜야 돼. 작전을 짜야 되는데 작전을 짜려면 적을 알아야 돼. 적을 알려면은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우선 민주당은 우리가 상대가 안 돼. 그는 뭐 내가 볼 때 집권당이 국민의힘당이야. 국민의힘당의 실태를 한번 우리가 오늘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 가지고 국민의힘당의 그 전당대회를 한번 알아봤어요. 전당대회를 지금 내년 서울신문인데요. 서울신문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서울신문보다 서울신문 한번 보죠. 뭐 서울신문에 한번 보니까 국민의힘당 전당대회 내년 3월 8일 확정됐습니다. 선관위원장 유흥수
사선 의원가 되죠. 지금 여기 비대위원 정진석이가 비대위원장인데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3월 8일 개최하기로 26일 의결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결선 투표를 도입해도 최종 당 지도부 결선 3월 22일 이전에 12일 이전에 마무리하겠다. 3월 12일 이전에 최종 당 대표가 나오는 거예요.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해서 이번에 100% 당원 중심으로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번 전대에서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하기로 했다. 이 결선 투표 이것도 만약에 이제 49% 이상 50% 이상 나오지 않으면은 최종 그 두 명이서 최종 결성을 해야 50% 이상 나오죠. 그렇게 하기로 한 것 같아요. 다음에 국민의힘의 당헌 당규를 한번 봅시다. 당헌 당규가 말이죠. 전당대회 관리규칙 전당대 전당대 대의원은 만인 이내로 구성하며 각 호위 호선 정원과 다음과 같다. 만인 대의원 당대표 최고위원 대의원 정수 대의원은 이게 또 여기에 10,000명 이내로 대의원을 정하게 됐어요. 소속 시도지사 상임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대의원이 있어요. 이게 국회 보좌진에 추천한 핵임당원 10인 당원 협의에 추천하고 시도당 운영회에서 여기란 당원 5,000인 이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대의원들이 또 이게 선정이 돼 가지고 대의원들은 대개 이제 대의원은 당비를 완전 납부한 78만 명 중에서 10,000명을 뽑는 거예요. 당비 규정에 의한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전당대 대의원은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대의원 자격이 정지된다 이랬잖아요. 전당대 다음 기능을 가진다. 전당대 당 강령의 채택 개정, 당헌의 채택, 당의 해산 잡당에 관한 사항, 당대표 최고위원회, 당대표도 뽑지만 최고위원도 지명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당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 그 대통령 후보자 지명, 기타 주요 당무자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전당대회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는 전국위원회에 대행할 수 있다. 이게 10,000명 중에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당은 우리가 78만 명 중에서 10,000명 중에 들어가야 돼요. 2년마다 전당대 의장이 소집한다. 정기 전당대 2년마다. 다만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 의결을 거쳐 정기 전당대 개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 그 시도당에 가서 대의원 등록을 해야 돼요. 대의원 등록을 해가지고 대의원 신청을 해가지고 대의원이 돼야 됩니다. 전당대회는 당헌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적 대의원 가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가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니까 10,000명 중에서 5,000명 이상 참석해서 지금 전당대회 의장단 임원 전당대회 원활한 의사전향을 위하여 1인의 의장과 부의장 2인을 둔다. 이 전당대회에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네요. 전당대회에 만약 들어가는 우리 전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 그 당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 또는 이번에 새로 전당대회 추천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의원이 되신 분들은 대의원에 일단 되도록 노력하시고, 되신 분들은 꼭 참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꼭 참여하신 분들은 우리 전후방송을 보시고 같이 행동을 하시면 돼요. 위원장은 1인과 20인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들은 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만 여기 거기에 여러 가지 위원회, 분과위원회, 자문단 여기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으면 행수준비분과위원회, 당헌 당규 개정 분과위 이런 데는 들어갈 필요 없고요. 우리는 그냥 대의원 10,000명 중에 들어가야 돼요. 10,000명 중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신 분들은 대의원에 선출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대의원 선출되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그마한 선물이지만은 하나씩 대의원에 됐다는 대의원 통보증이라든지 대의원증이라든지 이런 걸 받으면 그거를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나 이메일이나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반드시 그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이 지금 이 어디야 서울신문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에 보면은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 선출에 전당대 3월 아까 같은 내용인데 이거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첫째는 뭐 100% 당원으로 한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투표는 대의원들만 하는 건지 우리 당원들 78만 명 전체 대상하는지 모르겠는데 대의원들만 할 가능성이 높네요. 하여튼 당원 투표로 당원 100%로 하기로 했으니까 당원 대의원들하고도 당원도 투표를 할 겁니다. 대의원이 뭐 한 50% 당원이 한 50% 이렇게라도 되겠죠. 그렇게 일단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저한테 각자 그 대의원 됐다 또는 그 당원에 가입했다. 당원에 가입하신 것도 저한테 문자를 넣어주셔야 돼. 아니면 당원 가입한 거를 팩스로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뭐 팩스로나 뭐 다 넣어줄 필요 없어요. 그냥 문자로 몇 월 며칠 날 당원 가입을 했다. 1,000원이다, 10,000원이다, 5,000원이다. 뭐 5,000원 하시면 10,000원 하신 분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오늘 문자로 좀 넣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1단계는 우리가 국민의힘당의 동태를 봐야 돼. 국민의힘당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당에서 이번에 그 3월 8일 날 그래서 12일 날 결선 투표까지 해가 12일 날 최종 확정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변수가 작품이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묘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번에 대충 보면은 말이죠. 뭐 지금 비윤과 뭐 친윤이 있잖아요. 비윤 같은 거는 뭐 여하튼 저기 누구야 그 유승민이 아주 공적 유승민 그리고 안철수 안철수도 친윤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안철수 같은 사람은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 다음에 캐스팅 보드 줘야 되는데 아마 정치란 게 그렇게 정치는 예술이고 사기고 또 이렇게 못된 것이고 좋은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선과 악이 있어요. 그래서 안철수 씨도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이준석이의 친했던 그 김기현이를 또 그 장재원이가 그 친윤 간별사죠. 그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그 김기현이를 자꾸 김장연대라고 해가지고 지금 김기현이를 붙잡고 김기현이를 자기 당대표 시키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위험해요. 그 여러 가지로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다 지금 나경원이가 지금 상당히 그 점수가 높죠. 그리고 우리 기타 보면 믿을 사람이 없다 보니까 황교안 씨도 가끔 보면은 우리 유튜브에서 보면은 상당히 높은 그걸 받아요. 근데 실제 이제 그 잠룡은 실제 이제 다음에 대권 후보로서는 이번에 당 대표 후보하고 다음에 대권 후보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당 대표는 일단은 그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제 총선에서 잘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대권 주자가 이제 대권 주자는 대충 보면은 뭐 한동훈이도 가능성이 있고 황교안이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홍준표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대권 주자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기 당권 주자는 내가 볼 때는 윤상현 씨 같은 경우에 저는 윤상현 씨 같은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윤상현 씨는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 물론 성과는 없었지 어떻게 보면 사기친 거나 마찬가지지만 하여튼간에 윤상현 씨는 저는 아주 좋게 봅니다. 왜? 그 박근혜하고 아주 친하죠. 누님 동생 하는 그런 사이였고 박근혜 때 윤상현 씨가 우리를 많이 어떻게 중간에 역할을 많이 했는데 고엽제를 많이 도와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도와주긴 많이 도와줬는데 고엽제를 잘못 도와줘가지고 말이야 고엽제만 만들어 놓고 이 나쁜 놈들이 아주 우리 저 월참도 뭐 만드는데도 뭐 공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박근혜 때. 근데 결국 그것들이 우리 전우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돼서 무슨 정치 몰입배들 말이야 그 뭐 보훈 단체장들
이런 놈들한테만 그 덕이 됐지 우리 전우들한테는 도움된 게 없어요. 고엽제도 말이야 단체 만들어주니까 저끼리 사기 쳐먹고 말이야 뭐 위례 몇 천억씩 말이야 가다가 몇 해쳐먹고 말이지. 영창 가고 다들 지금 영창에 살고 있잖아요. 죽은 놈도 있고 말이지. 나쁜 놈들 다 만들어냈어. 그러나 이제 전후방송이 있는 한은 그렇게 못해요. 앞으로는. 그때는 전후방송이 없어서 그랬을 거야. 지금 이제 전후방송이 있으니까 절대로 그런 짓 못하게 제가 할 수가 있어요. 누가 나와도 누가 어떤 정치인이 나와도 전후방송이 앞장서서 그건 막을 수가 있어. 제가 하지는 못해도 막는 거는 할 수 있어요. 뭐 대통령 만들기는 힘들어도 대통령 못 만들게 막는 거는 쉽고 앞으로 말이지 저 무슨 대선 후보든지 말이야 뭐 보훈단체장이든지 누구 이제는 제가 나서 가지고 꼭 그 방해를 놓거나 여기 추천을 하거나 내가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해야 돼. 우리가 옛날에 그 김종필 씨가 그 캐스팅 보드 역할을 잘했는데요. 지금은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캐스팅 보드 역할을 우리 보훈단체나 또는 정치적으로나 우리가 창당을 해가지고 우리가 창당을 해서 작은 인원, 작은 소수의 그 가지고도 캐스팅 보드 역할을 잘 하면은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에 어떤 개입이 들어가서 조그마한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나오면은 그때는 우리가 굉장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우리는 왜냐하면은 보훈단체 우리 조직이 32만 5천 명의 일단 기본 조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조직을 갖고서도 지금 병신 육감 노릇만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 캐스팅 보드 역할을 못한 거예요. 아주 쪼다 병신들만 리더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 놈이 나오더라도 이제는 병신 쪼다가 나오더라도 제가 그 역할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 전우를 위하고 전우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대표라면 꼭 우리 전우가 아니고 어떤 외부에서 영입을 하거나 또는 우리 이사를 키우거나 앞으로 시의원, 도의원, 시도지사, 군수, 구청장 다 내야 돼요. 우리 전후에서 우리가 죽기 전에 최소한 기본을 만들어 놓고 우리 후이들 우리 후손들이 말이지 활동할 수 있게끔 우리의 권위를 다 찾아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우리가 있는 동안 우리 찾고 우리가 죽고 나서도 찾을 수 있게끔 우리 후손의 자손 만대 영원히 우리의 그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이런 조직을 만들어 놓고 죽어야 돼. 근데 보훈단체는 그런 조직이 아니야. 보훈단체는 이건 한시적인 조직이야. 정치단체는 영원한 조직이야. 그래서 정치단체를 만들어야 보훈단체를 만들 게 아니고 정치단체를 만들어야 돼. 정치 결성체, 정치 보훈 결성체. 그래서 대한호국당 같은 그런 당을 만들어 놨으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홀대 받고 이렇게 병신 취급받고 쪼다 이용만 나오고 말이지. 우리의 법도 하나 제대로 못 만들고 단독법 하나 못 만들고 이런 바보 같은 이 천치 같은 놈들아 정말 화가 나고 말이죠. 용밖에 안 진짜 막 나오고 싶은데 이 방송에 말이지 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참는다고 참대도 막 나오네. 저는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단결.